요즘 피부과 개원가 사정이 진짜 안 좋거든. 내가 왜냐면 이제 개원한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해보면 다 그냥 울상이야, 울상.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의사들 돈 못 번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번 6월 달은 너무 잔인한 6월 달. 그래서 원래 6월 달이 좀 피부과 입장에서는 비수기고 7, 8월부터는 환자들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실제로 개원가 사정이 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대부분 매출이 20% 30% 줄었다. 그런데 또 가는데 몇몇 곳은 정말 잘 돼. 강남, 뭐 신상, 홍대, 명동 이런 데는 막 잘생긴 의사들 개원을 했어. 그럼 막 월 10억, 20억? 너무 부럽지. 진짜 부럽다. 근데 이 차이가 왜 일어났냐 생각을 해보면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 K-팝의 위력이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한국 컨텐츠가 흥한 이유도 있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외국인 환자 마케팅을 하진 않지만 이제 용산에 주변에 하이브가 있잖아. SM, YG 이런 데 갔다가 용산에 하이브도 오는 거야. 일본, 중국, 대만 사람들이. 그랬다가 우연찮게 검색을 해서 우리 병원에 오는 케이스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동북아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아시아 사람들. 근데 이제는 그 병원들 가보잖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유럽에서도 실제로 그 열 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현지인들이 리쥬란 맞으러, 울세라로, 써마자로 한국 병원에 대규모로 온다는 거야. 모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의사들은 외화벌이 못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돼버렸어. 그냥 강남에서 달러를 그냥 막 주워 담아. 자, 그런데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는 엄청 핫하잖아. 공장형으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생기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피부 미용 병원들이 사실 생겼어. 개원도 많이 했고 특히나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미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적인 그런 에스테틱 미용 피부 샵이 있지. 거기서도 아름아름 레이저를 사실은 쓰면 안 되지만 뭐 리프팅도 하고 있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는 꽤 많은 기존에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고 있지. 자, 그래서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의사들이 정말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뭐 강남 언니, 여신 티켓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환자들 모객을 하고 대신에 박리담회로 회전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모는 거지. 공장의 응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근데 결국 이런 경우는 시스템,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병원들은 진짜 이제 너무 프랜차이즈화가 돼서 기업화, 대형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 뭐 한 명의 의사가 개인적으로 개원을 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 어떤 병원에서는 구관이 있어. 본관. 그리고 옆에 너무 잘 되니까 신관 지었고 그 건너편에 제3관까지 지었대. 페이 닥터만 30명. 의사가 30명이면 사실 딸린 직원들 보면 한 150명, 200명 될 텐데 말 그대로 대기업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병원은 돈을 못 벌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의 정신에 맞게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의료기기 회사만 역대급 호황을 보이지. 그래서 클래시스, 슈링크 만드는 회사, JCS 메디칼, 이영애 리프트로 유명한 덴서티 만드는 회사, 리쥬란 만드는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몸값이 정말 올라가고 특히 여러분 주베룩 잘 알지? 주베룩이 2020년 이후에 정말 대박을 쳤거든. 주베룩을 만드는 회사가 바임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자, 놀라지 마. 2024년에 바임이 돈 얼마 벌었는지 알아? 매출액이 665억이거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근데 영업이익이 529억.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을 내가 600억치 팔았잖아. 근데 남는 돈이 500억이라고. 물건의 원재료비 빼고 월급 다 주고 광고 마케팅비 다 빼도 100억밖에 안 빠져. 영업이익률이 80%야. 이런 회사는 세상에 없어요. 상장자 중에는 그나마 리쥬란을 잘 팔고 있는 파마리서치가 압도적인데 1위인데 거의 35%.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남는 장사인 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니까. 그래서 개원을 해서 나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매출은 좀 번 것 같아. 근데 울세라 팁, 써마지 팁, 리쥬란 이런 걸 한 번에 재료를 구매하게 되면 지출이 엄청 나가. 1000, 2000, 3000.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렇게 공장형으로 염가의 회전율로 많은 환자를 받아서 빨리빨리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요즘은 오히려 어떻게 역으로 레트로하게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옛날처럼 한 사람을 정말 오랜 기간 보면서 피부 주치의처럼 그 사람이 단순히 리프팅만 하러 온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미, 흑자, 이제 색소 치료, 홍조, 그리고 모공 흉터, 뭐 리프팅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항노화 치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지? 그리고 그 사람도 뭐 피부염도 생기고 뭐 사마귀도 생기고 보험 진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 그런 것도 같이 봐주면서 사실 집중되고 어떤 환자 자체에 대해서 특화된 병원들만이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인들 마케팅해야 된다, 일본인들 마케팅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행으로 한두 번 와서 들렸다가 그냥 떠나는 분들이 매출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외국 환자들 많이 보다 보면은 한국 환자들 잘 못 보게 되고 병원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사실 양자택일에 갈림길에 많은 병원들이 서 있어.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개인적으로는 우리 환자들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 너무 많은 병원들이 근처에 생겼고 또 너무 많은 기계도 생겼고 뭐 의료시설도 생겼으니까 헷갈리잖아. 의사도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뜻 어떤 병원 가야 되지? 어떤 의사 만나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환자랑 의사 간의 관계도 일반적인 사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르지 않단 말이야. 너무 공장용으로 가고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매출도 더 나고 90년대생 의사인데 월 매출 30억 했어. 그게 대단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에도 결국은 초심을 들여다보면 정말 진심으로 이 환자를 끝까지 대하고 뭐 리프팅을 하면서도 사마귀가 생겼어 편사가 그러면 그냥 떼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그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길게 가져가고 소중히 쌓아가는 게 뭐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원론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외화벌이하는 의사들은 더 승승장구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렇게 의사들 중에는 내수 뭐 옛날에 환자들을 보는 정말 올드 패셔널 얘기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의사들이 오히려 또 주목받고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진짜 피부과 의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어.